안녕하십니까.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. 2019년 9월 3일 화요일 퇴근길 영상인데요. 아침에도 잠깐 이렇게 비가 오더니 퇴근길에도 이렇게 좀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. 오늘 퇴근길에는 오늘 낮에 이렇게 접한 소식들을 좀 이렇게 종합해서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시장이 만약에 어려워졌을 경우에는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어떠한 자구책들을 쓰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팁을 좀 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 사업을 하시는 입장이라고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 겁니다. 모든 개발 사업, 부동산 개발 사업은 사업을 주최하는 사람이 전체 다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서 건축비와 토지비와 부대비까지 이 사업을 위해서 대출을 받는 형태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것을 해서 돈을 빌려서 이 사업을 합니다. 그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게 되는데, 그러면 너는 네가 사업하는 주체인데 너도 돈을 좀 얼마 내야 되지 않느냐. 이 자기 자본이 이제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어렵게 되면 사업에 리스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기 자본을 뭐 한 20% 30%까지도 이렇게 넣으라고 얘기를 하고요. 이제 부동산 경기가 되게 좋을 때는 자기 자본을 뭐 이렇게 15% 20%만 넣고도 이렇게 전체 큰 프로젝트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큰 사업을 끌어가고요.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의 주체는 시행사가 되기는 하지만 돈을 빌려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돈을 빌려준 데. 이 돈을 빌려준 곳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 보통 대부분의 이제 이 분양을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 그런 증상이 발생해요. 언제까지 몇 퍼센트의 분양을 달성하지 못하면 어떤 페널티 이런 이제 목표 분양을 설정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 목표 분양을 설정하고 나서 그에 따라서 이렇게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이게 분양이라는 것이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다운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분양이 안 되잖아요.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어떤 분양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힘들어질 것 같은 거를 감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구책을 쓰지를 못해요. 왜 그러냐면 이제 상황이 어떤 결과가 나와야만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다라는 사전에 이런 약정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장들이 더 망가지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. 이제 사실은 그거는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도 참 이렇게 아쉽고 답답한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. 그러면 이제 그러고도 이제 일정 부분이 기간이 지나갔어요. 그러고도 만약에 분양이 되지를 않습니다. 그러면 1차적으로 분양 대행사를 교체를 하게 됩니다. 그 분양 대행사는 목표 분양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, 할당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경질이 되는 것이죠. 이제 그러면 새로운 분양 대행사를 선정을 해서 이제 다시 설정을 하는데, 이 새로운 분양 대행사를 설정을 할 때 이제 이 조건을 어떻게 분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조건을 조금씩 변경을 하게 됩니다. 이제 이미 그때 되면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시행사도 인지를 하고, 뭐 돈을 빌려준 그 대주단에서도 인정을 하고, 분양을 하는 분양 대행사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서로가 대주단은 자기 돈을 회수해야 되고, 뭐 시행사도 어떻게든지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, 이런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러면 이제 할인을 하든지 이런 형태가 되든지 아니면 분양 대행 수수료를 올리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이제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뭐 할인율을 거론하기는 처음부터는 조금 어렵죠. 이제 건물이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대부분 이제 이 판매 촉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, 분양을 어떻게 하면 잘 시키실 것인지, 요거에 대한 방안을 논의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분양을 잘 할 수 있느냐,
뭐 수수료를 좀 더 많이 줘라, 뭐 이렇게 하나라도 파는 사람한테 조금 더 혜택을 더 주면 사람들이 돈을 보고 움직이지 않겠냐. 거의 이런 논리가 이제 1차적인 논리입니다. 1차적인 논리. 이 1차적인 논리를 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한번 밀려서 잘 분양이 안 되는 시장으로 밀려갔는데, 이게 분양 대행 수수료를 많이 준다고 해서 이게 금방 살아나지 않거든요. 근데 이제 대부분 또 여기에서 한 번에 더 착오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망가지고 나서야 아 정말 어렵구나라는 것들을 대부분 이렇게 또 경험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그런 시행착오를 단계별로 겪게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참 아쉽습니다. 제가 봤을 때 그 첫 번째 그런 조짐이 보일 때, 그럴 때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좀 취하고 미리 좀 대대적인 어떤 마케팅이나 대대적인 어떤 이렇게 그 활성화 정책을 조금이라도 더 펴면 좀이라도 좀 이렇게 좋은 부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,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명분이 채워져야 되고 그 명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참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이제 그렇게 되면 시장이 그러게도 만약에 이렇게 통과가 안 돼요. 분양 대행 수수료를 많이 주고 하나를 팔아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는 이런 부를 안겨도 분양이 잘 활성화가 안 됩니다.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이제 거의 답이 없는 상태로 가버리게 됩니다. 답이 없는 상태로. 또 더더군다나 이제 한번 이제 여기서 약간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제가 약간 좀 이렇게 발언이 좀 그렇긴 한데요. 최근에 우리나라 이게 지금 이렇게 조국 법무부 장관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 이 조국 씨가 밀려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이유가 저는 또 그런 맥락이라고도 봅니다. 이제 한번 밀려나게 되면 이제 걸잡을 수 없고 되돌릴 수 없고 그 사람은 끝인 거거든요. 이제 마찬가지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. 부동산 시장도 한번 밀리게 되면 끝입니다. 무슨 말이냐면 이 판매하는 사람이 이제 안 된다라고 인식을 가져버리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 건물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자 하는 의욕조차도 없고 관심조차도 두지 않습니다. 아예 그 현장을 그냥 그 현장은 죽으라고, 완전히 그 현장을 완전히 망가지라고 방치를 해버립니다. 이 상황이 제일 위험한 상황입니다. 이 상황이. 사업 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해서 나아갈 때는 굉장히 처음에는 이렇게 호기롭게, 대부분의 사업 시행자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고 일반 이렇게 분양 대행사보다 많고 또 여유 있고,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의기양양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, 이제 만약에 현장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분양 대행하는 사람들이 더 보이콧을 해버리고 더 담합해서 이렇게 더 안 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게 우리나라는 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봐도. 그래서 현장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빠지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시행사는 할인 분양을 뭐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분양했던 가격에서 5%를 할인하든 10%를 할인하든 그렇게 하고, 뭐 냉난방기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, 뭐 입주 지원금으로 뭐 인테리어를 지원해 주느니 뭐 이런저런 방법을, 자구책을 많이 쓰죠. 그런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참 어려워졌다라는 시간이고요. 그런 방법이 나오기 시작하면 부동산을 매입하셔도 되는 시기입니다. 그때가.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그때가 이제 그 주식으로 따지면 가장 밑바닥으로 빠져 있을 때, 그때 매입을 하셔서 그때 이제 딱 가지고 계시다가 그때부터 또 어렵게 지나가는 이 바닥을 찍고 다시 또 반등을 합니다. 거의 그런 데를 노리시면 됩니다. 지금 오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감지가 벌써 됐습니다. 지식산업센터 쪽에서도 이미 대행사들이 교체가 되고 있고, 이미 이제
내 거를 좀 팔아줘라, 내 거를 좀 판매를 해주면 내가 돈을 좀 많이 주겠다 하고 하는 시행사에서 자기 마진을 포기하고 움직이는 경우가 벌써부터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. 제 영상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로 투자자들이 몇 분 안 계셔요. 몇 분 안 계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사실 몇 분 안 계시지만 좀 유심 있게 보시고 그런 기회가 하나씩 다가오고 있다,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, 이게 증상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, 이 정도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. 좀 더 경청해 주시고 좀 더 봐주시고 저의 의견을 믿어주시면 그 시기와 그 방법과 최대의 좋은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잘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제가 꼭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경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퇴근길 운전 조심하시고요. 저도 조심할게요. 다행히 늘 퇴근길은 이제 차가 많이 막혀서 빨리 가지 않는 길이니까 제가 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늘 건강하시고 내일도 또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또 오늘 또 저녁에 또 고민을 한번 해보고요.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소식, 알찬 소식, 도움이 되는 소식, 여러분들이 잘 선택할 수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들어가겠습니다.